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정모입니다. 요즘은 연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술자리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건강 해결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꾸지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왜 꾸지뽕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결해 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오늘이 마침 작은 설이라고 불리는 동짓날입니다. 동짓죽은 많이 드시되 나이는 먹지 마세요. 너무 세월이 빨라서 요즘은 통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세월의 흐름의 속도와 같다. 70대는 70km로 한 해가 흘러가고 80대는 80km로 한 해가 흘러간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나이는 별로 먹지 않았는데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나이층이 된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이 두 가지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숙취 해소 문제, 두 번째는 간 해독 관계, 한마디로 간 질환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침 어제 저녁 방송을 보니까요, 똑같이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간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술을 먹을 때 간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바꿔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왜 꾸지뽕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건강 해결사가 될까요? 꾸지뽕에는 수십 종류의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꾸지뽕의 대표 성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항체 형성, 항염증, 항암, 노화 방지, 고혈압, 그리고 항간독성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염증을 개선시켜주고 항체 형성을 시켜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한다. 또는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좋다. 그리고 간의 해독작용을 한다. 참 좋은 성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식품을 갖다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선택할 때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가를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0세 시대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술 자리를 가능한 한 줄이고 음주량을 줄인다고 보면은 금상첨화겠으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의 남성들인 경우에는 술을 먹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본인들이 직접 느끼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느끼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술을 드시기 전에 뭐를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미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꾸지뽕 진액 같은 거를 한 봉을 드셔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1970년대 초반기에 현직 생활을 출발할 때입니다. 그때 선배들이 술을 먹기 전에 우유를 한 컵 먹는 것도 간 보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과학적 근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마치고 꾸지뽕 농장을 조성해서 11년간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 드시기 전 1시간 정도 이때 꾸지뽕 진액을 이와 같이 한 봉을 드신다면 숙취 해소하고 간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제품화되어 있는 것은 경비가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꾸지뽕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태여 돈 들이지 말고 시간 있을 때 꾸지뽕을 채취해서 잎과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와 같이 건조를 시켜서 보관을 하세요. 보관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결명자차니 뭐니 뭐 오찬물 많이 내려서 드시잖아요. 이와 같은 꾸지뽕의 줄기와 잎을 주전자나 찜통에다가 넣고 한 3시간 정도 중불에서 달여 가지고 물 대신 드시고, 술을 먹게 될 때는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꾸지뽕 오찬물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걸 한 잔씩 드셔주시게 되면 아마 한 번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꾸지뽕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건강 해결사라는 것을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환경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술을 드실 때는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물을 옆에다 놓고 술을 한 잔 했다 그러면 물을 드셔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은 마찬가지 간 건강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물을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는 방송을 하기도 훨씬 부드럽고 편해서 좋습니다.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 술을 떠나서 사회활동하는 데는 참 생존하기가 쉽지 않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술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일같이 2롭씩 지속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한 번 왕창 먹고 한 3일 정도 술을 떼었다가 먹는 게 건강관리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고요? 간을 일단 해독을 시킨 뒤에 술을 먹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매일같이 소주 한 컵씩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요,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이 아주 건강하다, 술을 잘 먹는다,
이런 거를 과시라도 하듯이 매일같이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금물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요, 20, 30대, 30, 40대에 술을 짊어지고는 갈 수 없으나 배에다가 담고는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술을 드셨던 친구들이 있어요. 60대 후반이 접어들면서부터 서서히 한 군데씩 건강이 망가지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뭘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 크기와 중량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보면은 1.5kg 내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1.5kg를 가정해 봤을 때 이 중에 몇십 그램 정도만 제대로 작동을 해준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간에 대해서 조금 건강관리 차원에서 볼 때 무디어진다. 왜? 간이 지금 반 정도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시를 하거나 소홀하거나 예리하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있어서는 아니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종전에 강의했을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간 질환이 됐건 고혈압, 당뇨, 암, 심근경색, 뇌질환 그 어떤 것도 완치가 별로 없는 고질병,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성인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인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생활습관병 또는 식원병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환은 먹는 데서부터 그 원인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 시간 이후로 음주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먹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의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먹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보다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